네, 자, 지난 시간 기업이 재무 상태에 이어서 제5강 기업이 경영 성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고요. 자, 재무 상태 그리고 경영 성과. 재무 상태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였죠. 자, 그러면 경영 성과다 하면 총수익, 총비용,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데 수익 비용은 뭘까? 자, 수익이라는 거는 자, 지난번에 식당에 예를 들었죠. 곱창집. 그 곱창집에서 자산부채 자본을 파악하면 얼마 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지켜보면 매일매일 매출액 나오죠. 매상이라 그러죠. 자, 매출액 1년치를 전부터 했더니 1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자, 근데 1억 원이 다 내 돈은 아니죠. 그 중에 보니까 재료비가, 곱창 재료비가 4,500만 원 들어갔고, 알바생 인건비 1,000만 원 나갔어요. 자,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세금 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나갔습니다. 이걸 전부 다 계산기로 했더니 6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다 하면 매일매일 매출액, 그걸 1년치를 다 더하면 총수익, 그 다음에 비용, 급여부터 재료비, 공과금 나간 거 전부 다 합치면 그게 총비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6천만 원. 자, 그러면 얼마 벌었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그렇죠. 4천만 원이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데 수익 비용은 또 시간 없는데 복잡하고 이걸 꼭 알아야 할까? 왜 하지? 제가 처음 회계를 배울 때 이 궁금증을 누가 풀어주질 않더라고요. 질문하기에는 너무 저도 범생이어서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고 나중에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자, 자산 총 8천만 원 곱창집을 차렸는데 은행 대출이 3천만 원, 내 돈이 5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도 충분히 얼마 벌었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수익 비용은 도대체 왜 하며 뭐가 다를까? 자, 아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하면 당기순이익 나왔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게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1년 번 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곱창집입니다. 여긴 사모님이 계산하고 있고, 자, 요 분은 남편분인 것 같아요. 자, 사모님이 계산해 봤어요. 자, 우리가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아까 여기 여러분 글씨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8천만 원짜리 곱창집을 차렸는데 은행 대출 3천만 원 받고 자기 돈 5천만 원, 자본 5천만 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본은 5천만 원이에요. 순수한 내 돈은. 그리고 나서 1년 끝났습니다. 장사. 그리고 드디어 12월 31일. 12월 31일 기말이라고 그러죠. 기말에 과연 내 돈은 얼마가 됐을까? 딱 봤더니 자산이 1억 2천만 원 됐어요. 통장에 돈이 늘어났겠죠. 1월 1일보다 12월 31일 당연히 늘어나야죠.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리고 은행 대출은 아직 그대로예요. 갚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자,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순수한 내 돈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내 돈 기말 자본 9천만 원. 1월 1일 내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요. 그러면 4천만 원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4천만 원.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수익과 비용으로 가서 보면 1년 동안 아까 매출액 총수익이 1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총비용은 6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요거는요, 1월 1일과 12월 31일 두 날짜만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과정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요, 과정을 본 겁니다. 이거는 결과만 본 거고, 이거는 과정. 매일매일 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야, 우리 1월달 수익은 얼마였어? 2월, 3월. 계절별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장사가 잘 됐는지. 자, 그래서 결과값은 4천만 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로 하면 과정을 못 보고 결과만 볼 수 있고, 이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하면 매일매일 과정을 볼 수 있고, 결과값은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왜? 매출액 오늘 100만 원 팔았다. 그 100만 원이 돈이 들어왔겠죠. 그럼 자산이 증가해요. 나중에 보면 12월 30일 보면 그 자산 증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되도록 나중에 전산회계 프로그램 가서 입력하면 분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가 이래서 완벽한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는 거고. 왜냐? 자기 검증 기능이 2번, 3번, 2중, 3중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만약에 이 계산한 게 틀렸다? 어딘가 장부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수정해야 되고요. 특히 작은 식당도 이러는데 큰 업체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자,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이 연관성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수익 비용을 배워야 하는지 그 설명을 제가 미리 당겨서 좀 이야기한 거고요. 자, 교과서 28페이지의 수익부터 다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익, 거둘수에 더할 이익해서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도 이름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암기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암기할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앞에 3을 한 달만 지나면 그 다음 중간에 안 나옵니다. 자, 요걸 계속 우려먹을 거니까. 자, 우선 가장 큰 거는 매출액이죠. 아까 식당에서 매일매일 판매액. 그걸 매출액이라 그럽니다. 상품이 판매 또는 서비스 매출액. 그 다음에 임대료. 우리 건물이 좀 여유가 있어. 내 건물이야. 그래서 비어있는 건물은 빌려줘요. 그러면 집세 받겠죠. 그걸 임대료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 붙죠?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비용 있고요. 제가 따로따로, 뒤에 있네요. 자, 그냥 앞에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임대료는 아까 집세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해주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받죠. 그럴 경우에 수수료 받는다. 수수료 수익. 은행에 돈 넣었는데 이자가 붙었다. 이자 수익.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요게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자, 돈 나가는 것도 많죠. 또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자, 비용만 나간다 그러죠. 손님은 없는데. 비용, 쓸 비에 쓸 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지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아까 곱창집에서 하루 매상이 100만 원이다. 다 100만 원이 자기 돈 아니죠. 자, 제가 제주도지만 원래 고향이 제주도 삼다수, 공짜로 물을 퍼내지만 그래도 100% 이익 아닙니다. 왜? 페트병도 해야 되고요. 운송비도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자, 식당에서 판매한 매출액 100만 원은 그 안에 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곱창 사와야 되고 재료 사와야 되고 이러한 것들 매출한 상품의 원가, 이거를 매출 원가라 그럽니다. 매출한 상품의 매출액의 원가. 자, 그 다음에 가장 부담되는 게 또 직원들 월급이죠. 알바생들 최저임금 줘야 되고요. 월급, 상여금, 재수당, 그 다음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해서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지어놨느냐. 급여.
급여. 그 다음에 광고해야죠. 전단지도 뿌리고, 라디오, 요즘 라디오는 잘 안 하죠. 인터넷, 텔레비전 등에 광고할 경우에 그 이름을 광고 선전비라 그럽니다. 광고 선전비. 비용들은 빗자 붙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 창업을 하면서 식당 차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지불했어요. 그거는 수수료 비용 이런 이름을 쓰도록 통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건물을 빌렸어요. 그러면 월세를 내야죠. 사무실, 점포 등을 빌리고 임차하고, 임대하고 임차 요거 헷갈립니다.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임대하고 임차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사무실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업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임차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집세, 월세를 지불하죠. 월세를 뭐라 그러냐? 임차료. 임차료. 자, 비용은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식당에 보면 전화 있죠? 우편 발송할 경우도 있고, 인터넷도 쓰고, 그 다음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묶어서 이름을 통신비. 그 다음에 수도세, 전기세, 냉난방비, 가스요금. 자, 수도요금에다가 요거 삐꽝자, 전기세, 난방비, 열, 합쳐서 수도광열비 묶어서 씁니다. 수도세 따로 적고, 뭐 전기세 따로 적고 이게 아니고 수도광열비 다 묶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받았다 그랬죠? 이자 내야죠? 그 이자, 뭐라 그러냐?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의 반대가 되겠죠? 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사무실에 차가 있어요. 차량 운반구. 자산에서 배운. 그 차량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건물도 화재가 날지 모르니까 화재보험료를 둘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보험료, 이렇게 이름을 통일해서 씁니다. 그 다음, 영업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 갖고 있으면 세금 내죠. 자동차 세금.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상공회의소 회비, 무슨 조합 회비, 이러한 거를 전부 다 묶어서, 자, 세금과 관련된 건 세금하고 공과금, 적십자 회비는 공과금이에요. 그건 세금이에요. 저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은 안 내면 안 되지만 적십자 회비는 공과금이니까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과금을 해서 묶어서 사용합니다. 세금과 공과. 자, 그 다음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 택배비, 용달차 불렀을 때 운송비, 이런 거를 전부 다 묶어서 운반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에 뭐 A4 용지, 필기도구, 장부, 문구류, 소모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묶어서 소모품비. 자, 나는 이거 암기 도저히 머리가 안 좋아서 못 외우겠다. 근데 여러분들 2학년 가면 전산회계 배울 때요, 요게 다 이름이 통일돼서 직접 입력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 하면 이자 치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다 떠요. 난 이자 비용, 그거 엔터 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많이 하니까 다 암기되어 있습니다. 현금 101번, 그 다음에 당좌액은 102번, 보통액은 103번, 이런 식으로 다 외워 있습니다. 자, 하다 보면 돼요. 자, 자동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 자연스럽게 암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9페이지 거기 가면 확인학습 문제 있죠?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건데 확인학습은, 자, 아직은 초반이라서 제가 직접 다 풀어드릴게요. 다음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관로 안에 기입하시오.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쉬운데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요 시기 되면 헷갈리는 게, 아까 임대료, 임차료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문제 풀겠습니다. 자, 임대료, 임차료.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면
길거리 다니다가 유심히 보세요. 상가, 임대, 주인 입장에서 해놓은 거예요. 내가 빌려줄게요. 그러면 임대료는 주인 입장에서 받은 거 월세 수익입니다. 임대료,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 빌리다, 임차료 나가요. 그래서 임차료는 비용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임대료, 임차료는 구분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헷갈릴 수 있는 게 매출액과 매출 원가. 이거 헷갈려. 매출액은 수익이고요. 판매액. 이거에 대한 원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매출 원가,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 다음 매출액은 수익이고요. 자, 요거 구분하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매출액, 아까 수익이라고 그랬죠. 수익. 임차료. 뭐하고? 임대료하고 반대 개념이죠. 임차료는 월세 지불한 거 비용입니다. 알바생 월급, 직원 월급, 예, 당연히 비용이죠. 소모품비, 빗자 붙은 거는 비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한두 개 있긴 있어요. 자, 이거 비용이죠. 복사용지 같은 거 사온 거.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통장에 이자가 붙은 거예요. 수익.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반대죠. 자, 요거 비용입니다. 통신비, 전화요금, 예, 비용이죠.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비용이죠. 자, 요거는 예, 그렇죠. 비용이죠. 세금이라든가 적십자 회비, 뭐 조합 회비, 자, 비용이고요. 임대료, 임차료의 반대, 임대 주인 입장에서 받은 거 수익이죠. 광고 선전비, 인터넷에 광고비 들어간 거, 뭐 텔레비전 광고, 자, 요거는 비용입니다. 택배비, 용달비 전부 다 비용이죠. 수도광열비,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자, 전부 다 비용입니다. 수수료, 수익, 수수료 받은 거, 부동산 중개업, 자, 이거는 수익이죠. 이자, 비용, 이자, 대출금 이자 나간 거, 자,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요거의 반대죠. 수수료, 수익의 반대, 예, 비용, 맞죠?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반복하면 조금씩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야죠. 자, 확인학습 6번 문제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써보자. 매출한 상품의 원가, 답 나왔죠? 뭐예요? 매출, 원가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 점포 등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집세, 임대, 뭐요? 임대료죠. 수익이죠. 임대료.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점포 등을 이번에 반대죠. 임차하고 빌리고, 이건 빌려주고, 월세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임차료가 되겠죠. 자, 수도세, 전기세, 냉난방비, 가스료, 요금, 예, 수도, 광열비죠.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매출액, 답 나왔죠? 매출액, 수익이죠.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세금과 적십자회비, 상공회수회비, 조합회비, 세금과 공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 있죠? 볼까요?
중개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 신문,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 등 광고 비용, 뭐 전단지 같은 거, 뭐예요? 광고 선전비. 업무용 전화, 우편, 인터넷, 핸드폰, 예, 전부 다 묶어서 통신비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사무용 용지, 필기도구, 장부, 문구류 등 소모품 구입한 비용, 소모품비죠.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12번 은행 또는 타인에게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지불한 거예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업무용 차량이 자동차 보험,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답 나왔죠? 여기 보험료 비용이고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상여금, 재수당 다 묶어서 뭐예요? 급여. 사회에서는 뭐 인건비 이렇게 하죠. 15번 상품 매매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를 받았어요. 수익입니다. 수수료 비용의 반대, 수수료 수익. 예, 됐고요. 은행 예금 또는 대여금의 이자. 대여금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 받은 거, 은행에 넣었더니 이자가 붙은 거, 이자 수익이죠. 이자 비용의 반대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어떻게 익숙해져요? 자, 요 이름들 여러분들 집에서 자, 반복 학습 한두 번 꼭 해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깨됩니다. 자, 이제 순손익이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거의 95% 이상 나와요. 저도 요거 시험 문제 중간고사 볼 때 제가 힌트 팁을 드릴게요. 이거 출제 안 한 적 없습니다. 이거 빼고 어떻게 시험 문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자,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습니다. 요거 앞에서 배운 거 써먹는 거예요. 재산법, 그 다음 화면에 손익법.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 중간고사에 한두 문제는 거저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재산법이다 하면 아까 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자, 기초 1월 1일 날 기초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기초 자본이 아까 5천만 원 설명했던 거 있죠? 12월 31일 1년 장사 끝났어요. 자산 부채 자본을 파악했더니 자산이 1억 2천, 부채는 그대로 기말 자본이 9천만 원인 거 아까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니까 1년간 얼마나 벌었는가 당기 순이익이 나왔다 그랬죠. 이걸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재산법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말자본 12월 31일 기말자본 9천만 원을 기초자본 5천만 원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많죠. 또 많아야 되고 안 그러면 당기 순손실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순이익이 4천만 원.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뺀 것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공식. 이게 재산법. 왜 재산법이라고 했을까? 총재산, 순재산, 자본금은 순재산이죠. 그래서 재산에서 재산을 빼고 그러니까 재산법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요 밑에는 뭐냐면 반대로 오히려 진짜 적자가 났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오히려 기초자본이 5천만 원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12월 30일을 봤더니 기말자본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적어요. 이게 4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빼면 1,000만 원. 요거는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적어요. 기초자본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기 순손실 적자 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계속되면 문 닫는 거죠, 뭐. 아니면 은행에 대출받아서 좀 더 버텨보든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긴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재산법입니다. 자, 이 공식 이해하고 나니까 암기가 쉬워지겠죠.
그냥 무조건 달달달 오는 게 아니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단기순위. 오히려 적자가 나면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 단기순손실. 자, 요 공식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회계원리에서 암기할 거 거의 한 30%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실제 문제를 그러면 풀어봐야 머리에 쏙 들어오겠죠. 자, 예제 3번입니다. 30페이지. 서울상사의 2018년 자산과 부채는 여기 2018년 1월 1일, 그 다음 12월 31일 자산, 부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을 경우 단기 순이익이냐 순손실이냐를 뭘로? 재산법으로 계산하시오. 아까 그 공식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칸이 모자라서 문제만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기초 1월 1일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재산법 하려면 기초자본을 알아야 되겠죠. 기초자본은 여기서 구합니다. 여기 자본금 나와 있잖아요. 1월 1일 기초, 12월 31일 기말. 회계기간에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기초자본금은 여기 주어졌습니다. 52만 원. 물론 요거 자산에서 부채를, 자, 83만 원에서 부채를 빼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없더라도. 만약 없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기초자본금 여기 52만 원 미리 적어줄게요. 이제 기말자본금만 구하면 단기 순이익인지 순손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말 볼게요. 자, 기말 자산, 현금, 자산이죠.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도 자산, 비품도 자산, 얘는 부채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자산. 외상매입금, 지급엄, 단기차입금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부채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기말자산 우선 현금 60만 원 더하기 외상매출금 45만 원, 자, 더하기 상품 30만 원 더하기 비품 20만 원 다 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계산기 사용하도록 대부분 학교에서는 인정을 해요. 자, 다 더하면 얼마냐? 155만 원입니다. 155만 원. 자, 이번엔 부채를 더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20만 원. 자, 더하기 지급엄 15만 원. 자, 하나 더 있어요. 단기차입금 25만 원. 자,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6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말자산, 기말부채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죠. 자, 그래서 155만 원에서 마이너스 6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은 95만 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55만 원 마이너스, 자, 빼기 60만 원. 그러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자, 그래서 95만 원 기말자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산법으로 하면 기말자본이 많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기초자본보다 많아요. 자, 기말자본 95만 원 빼기 기초자본 52만 원 하면 단기 순이익이 43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까 재산법 공식이 두 개 있었죠. 오히려 기초가 더 많아요. 그러면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 하면 단기 순손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반대일 때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손익법을 해보겠습니다. 손익법은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과정을 보는 거고 앞에 재산법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중간 과정 없이 결과만 보는 겁니다. 자, 손익법 31페이지. 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 총수익이 많을 때입니다. 반대로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면 총비용 마이너스 총수익은 당기순손실, 비용이 많을 때입니다. 아까 재산법하고 유사하죠? 자, 요 그림 아까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1년간 매출액 1억 원, 이게 총수익. 근데 비용, 제로비라든가 급여, 공과금 6천만 원을 뺐더니 4천만 원, 이런 그림 설명 있었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 자, 이 공식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니까. 자, 그럼 실제 문제를 볼게요. 아까 재산법처럼 자, 이번에는 수익 비용이 쭉 밑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 서울 상사의 2018년 수익과 비용이 요 아래와 같을 경우 당기 순손익을 이번에는 재산법이 아닌 손익법으로 계산하시오. 자, 수익 비용. 자, 아까 자산부채 자본은 1월 1일, 12월 31일 그것만 본 거죠. 근데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일정 기간 동안이라 그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 이때까지 매출액은 없고 상품 매출이익이 나와 있어요. 요거 교과서 밑에 31페이지 상품 매출이익은 뭐냐? 자, 아까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 원가가 있었죠? 그 원가를 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물건 팔아서 생긴 상품 매출이익입니다. 이렇게도 계산합니다. 안 그러면 매출액, 매출원가 따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요거 미리 다 계산해서 요게 이렇게 시험 문제로 딱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상품 매출이익이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도 마찬가지로 수익입니다. 수익.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당연히 수익이죠.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급여 비용, 수도관열비 비용, 보험료 비용, 통신비 비용, 세금과 다 비용입니다.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비용입니다. 자, 그럼 총수익 상품 매출이 90만 원에 이자 수익 2만 원 더해요. 그러면 총수익은 92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번엔 나머지 임차료부터 8만 원 더하기 급여 20만 원 더하기 수도광열비 5만 원 더하기 보험료 3만 원. 자, 통신비 6만 원 더하기 세금과 공과 7만 원. 계산기로 여러분들 자, 두들기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했더니 49만 원입니다. 49만 원. 자, 그러면 손익법으로 계산하라 그랬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입니다. 총수익이 92만 원, 총비용이 49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면 자, 총수익 92만 원 빼기 총비용 49만 원. 자, 빼면 얼마? 43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손익법으로 당기 순손익을 계산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었죠? 자산부채 자본을 표로 나타내는. 장부는 다 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비용 요것도 표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 표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손익계산서라 그럽니다. 손익계산서. 예제 5번 문제가 자 32페이지 자 아까 예제 4번 문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로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자
일정 기간 동안이, 일정 기간, 아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정을 다 적은 겁니다. 기업이 경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계산하는 표이다. 이게 손익계산서의 정의입니다. 요것도 간혹가다 요 재무상태표의 정의, 손익계산서 정의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함정을 파놓냐. 요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1월 1일 또는 12월 31일 일정 시점의 기업이 재무상태, 여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 말을 싹 바꿔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일정 시점 동안이, 일정 시점이 기업이 총수익과 총비용, 이렇게 해서 여기 함정을 파놓고 구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이거 쏘고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차변에 자산, 그 다음 이쪽에 부채 자본 했죠. 자, 수익과 비용도 전 세계 통일해서 씁니다. 이쪽에 비용, 오른쪽에 수익.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표의 이름, 표제라 그러는데, 그 다음 밑에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왼쪽에는 뭐 서울 상사, 오른쪽에는 단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요, 단위가 뭐 억 단위로 가고 막 그러는데, 자, 옛날에는 요거 꼭 지켰는데 요즘은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그래서 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저 컴퓨터로 다 처리해서 나오니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수익은 여기다 기록한다. 아까 상품 매출익, 이자 수익 여기 92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 급여, 수도관열비, 보험료, 통신비, 세금과 다 했더니 이게 총비용, 이거 총수익. 총수익 92만 원에서 요거 빼면 아까 당기순이익, 예, 당기순이익 43만 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손익계산서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 같은 집에, 같은 곱창집에 같은 장부예요. 방법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아까 그림에서는 사모님이 뭘 만들었어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사장님은 재무상태표 계산을 한 겁니다. 각자 계산기로. 그리고 부부가 딱 비교했더니 우리 당기순이익 맞네. 하이파이브하고 와인 한잔 해야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연관성.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은 같은 업체에 대한 거면 똑같아야 된다. 안 그러면 틀린 장부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이 안에는 당기순이익이 43만 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니까 당기순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 43만 원. 손익법으로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재산법,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기말자본. 아니면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재산법으로 구해도 당기순이익 43만 원 나왔습니다. 양쪽 다 당기순이익이 같아야 된다. 자,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검증 기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옛날에 회계를 몇백 년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요거를 자 정리하면 공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수익과 손익법과 재산법, 당기순이익 자 일치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 또 100%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를 빼놔요. 빼놓고 이거 같다라는 원리를 적용시켜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시험 문제. 자, 요것만 일치돼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자, 확인학습 자 33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경기상사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당기 순손익을 자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하고 기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자. 요 표는 뭐 작성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이해만. 왜냐면 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게 나중에 뒤에 가면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기초, 아까처럼 자산, 부채, 자본금, 그럼 기초 자본금이죠. 그 다음에 기말, 자, 현금부터 해서 자산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여기서부터 외상매입금부터 부채죠.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지급업. 자, 요걸 가지고 재산법으로도 구하고 손익법으로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본금, 자본금 91만 원이고요. 기말자본금,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됩니다.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상품, 건물, 토지, 여기까지. 요걸 다 더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를 다 더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뒤에 정답 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기말 자산이 270만 원 나와요. 토지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부채죠.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지급업까지 다 더했더니 11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27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요. 빼면 160만 원. 이게 기말자본입니다. 재산법 공식에 대입하려면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이죠. 기초자본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말자본 요 160만 원에 기초자본 91만 원. 앞에 여기요. 어디 있니? 얘가 기초자본이죠. 91만 원. 그래서 이렇게 빼면 자, 당기순이익 69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 손익법으로 계산해야 될 자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수익, 상품 매출이익 수익이죠. 이자 수익 수익이고요. 여기까지만 수익입니다. 임차료, 급여, 수도광열비, 보험료, 통신비, 세금과금과는 비용이고요. 자, 이걸 풀이하면 총수익, 상품 매출이익 124만 원, 이자 수익 5만 원 더해서 129만 원. 그 다음에 총비용, 임차료, 급여, 수도광열비, 보험료, 통신비, 세금과 공과 다 더하니까 60만 원. 그러면 총수익 129만 원 빼기 총비용 60만 원을 빼줘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60만 원, 69만 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아까 구한 당기순이익하고 같나 안 같나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재산법으로 구한 거랑 그 다음 손익법으로 구한 거랑 당기순이익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이거를 표에다 넣으면 자, 왼쪽에 자산, 차변, 오른쪽 대변, 부채 자본. 여기 부채 자본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 현재. 이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기말에 작성한 거니까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그럽니다. 자, 기말 재무상태표. 그리고 합쳐서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적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근데 현금 하나뿐이죠. 보통 예금이 있네요. 보통 요건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두 개 합쳐서 70만 원하고 30만 원 더해서 100만 원. 아무 때나 현금으로 뽑아 쓸 수 있는 것들은 현금성 자산. 보통 3개월 이내라 그러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매출 채권은 매출과 관련된 채권 두 개예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그 두 개를 더해서 적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요. 상품, 건물, 차량, 원방구, 토지. 그냥 쭉 적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요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을 묶어서 여기다 적습니다. 그 다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자본금. 그리고 아까 당기순이익 나왔죠? 이 자본금 안에는 이건 기말 자본금이에요. 당기순이익이 69만 원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는 작성하는데 여러분이 이 작성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왼쪽에 차변의 비용, 오른쪽에 수익.
그리고 수익 아까 두 개 있었죠? 상품 매출하고 이자 수익. 나머지 비용 쫙 적어서 예, 당기 순이익 69만 원.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회계의 의의 앞에서 배울 때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우리 1년에 이렇게 돈 벌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익이 이겁니다. 인건비는 절감하고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입니다.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거.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자산부채 자본도 모르는데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수익비용, 재산법, 손익법 특히 암기할 게 또 앞쪽에 다 있고 이름, 계정 과목 다 외워야 되고 자, 이제 큰 고비를 넘겼는데 어쨌거나 제가 강조하는 반복 학습을 해야 되니까 요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수능에 나왔던 문제 6문제,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9문제에서 15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단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잠깐 확인 들어가고요. 요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 붕괴 이런 거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집에서 요 강의 보느라 의지력이 좀 많이 약해질 건데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계약하는 그날까지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